자,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문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의 글읽기와 지금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글읽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능 또는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 시험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여러분의 글읽기가 국어 시험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위한 읽기를 하면서 고정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입시 관습적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것을 학문적 읽기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입시 관습적, 이렇게 읽어야 해.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도 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조해온 읽기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표면적 읽기. 자, 표면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죠. 즉 뭐라고 써 있느냐가 곧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표면적 읽기라는 것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표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의 겉이잖아요. 그럼 겉과 속 또는 가장자리와 조금 그 안쪽,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바깥쪽 것, 그 중에 겉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표면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것은 좀 속 깊이 들어가는, 깊이 있는 읽기와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확장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읽기에 있어서의 표면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표면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읽기라는 것에 대한 단어를 연합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읽기를 하게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본 교재에서, 내가 본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문제를 풀 때까지, 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들은 요거야,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표면적 읽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문적 읽기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며 읽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좁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지가 있고 뭔가를 해내려고, 뭔가를 찾으려고, 또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까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의지적인, 의도적인 행위, 그런 사고,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 생각을 조금 더 넓히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뭔가 햇살이나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과거에 겪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것과는 달리 조금 가까이 이렇게 다가온 그런 느낌들, 반사적으로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는 생각들,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생각하며 읽기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개념을 학습하고 또 그 학습한 그 지식에서 다른 지식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고적 경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쌓인 지식들은 내가 이쪽 지식을 접했을 때, 읽거나 떠올렸을 때 또 다른 연결되었던 지식들이 나에게 또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생각하며 읽기가 발생하도록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지식을 갖춰놓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추론이라고 하는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기능이 또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현재 글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생각을 떠올려라 이렇게 안 되지만 그냥 읽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런 게 들어와 있네? 이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나, 나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것들은 내가 계속 생각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읽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인 거죠. 읽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요것들을 하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시 관습적 읽기의 두 번째는요, 최대한 빠르게 읽는 게 필요했죠. 공부할 것도 많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적 읽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표면적 읽기를 하다 보니
더 생각해봐야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뭘 더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붙잡고 있기보다는 마치 인강 배속으로 보는 것처럼 빠르게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믿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생각하며 읽기를 하면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읽기보다는 좀 더 늦어질 겁니다. 근데 생각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성적 읽기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못 읽었으니까 다시 돌아본다? 그게 아니고요. 반성적이라는 말은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찰적 읽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성찰은 인격 도야를 위해서 성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써왔던 단어의 기본적 의미에 매여 있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그전과는 달리 이 단어들이 좀 폭넓게 사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던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가 기본 의미에만 너무 매여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성적, 성찰적 읽기, 즉 내가 읽은 것이 분명한가? 내가 뜻을 정확하게 또는 분명하게 이해했나? 이것보다 좀 더 깊이, 더 풍부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는가? 이렇게 내가 읽어서 마음속에 만들어낸 읽기의 생산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 읽고 나서 돌아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읽으면서 그때그때 돌아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성적 읽기가 생각하며 읽기랑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시 관습적 읽기는요. 글 또는 책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읽는다라고 하면 내 앞에 주어진 글을 보면서 다른 추가적인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말하자면 신화 같은 거예요. 그런 누군가는 그렇게 잘 읽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글을 다 잘 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여러분이 봤던 텍스트가 좀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동일한 텍스트를 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는 사람, 국어를 잘 푸는 사람은 모든 글을 다 잘 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잘 읽고 어떤 글을 또 잘 읽지 못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지는 못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대학에 와서 다양한 전공, 또 교양 과목,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꼭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책, 다양한 정보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정보가 많고 어떤 영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정말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지식들을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익숙한 글, 익숙한 지식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낯선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낯선 단어, 외래어라든지 신조어, 신조어가 꼭 인터넷에서 가볍게 쓰는 말 말고 새로운 것이 유입이 되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접하게 되면 그 글에서 어떻게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을 참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참조한다는 건 이제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이쪽 영역에서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외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글을 읽다가 잠깐 다른 것을 찾아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 하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문서 읽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읽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인터넷 또는 이라는 게 막 생겨났을 때는 하이퍼링크 텍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걸 보면 링크를 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서뿐만 아니라 영상과 문서라든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전에 읽었던 다른 것들을 염두에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 하나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글 하나를 갖고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나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보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대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 학교 교재니까 과거에 학년별로 있던 중고등학교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면 교과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그 교과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교과서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 교과서 읽기도 어려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교 교재도 교수님이 교재로서 선정을 했으니까 이 강의를 듣는 나는 이걸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을 먼저 읽는다든지 병행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 책의 내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네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출제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마찬가지로 교재라든가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저자의 의미, 의도 또는 저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 요거를 많이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종속적인 읽기예요. 즉 뭐라고 써 있는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표면적 읽기를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면 틀리지 않잖아 하지만요, 표면에서 끝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응당 그 글을 읽었을 때 생각하거나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능동적 읽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 구성적으로 읽는 거예요. 구성주의는 나에게 있는 생각과 내가 접하는 무언가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서 의미를 내가 구성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역설일까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읽는 거예요. 자, 글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도록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그 1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적절한가? 이 생각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생각은 앞에서 나왔던 그 맥락을 참고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 것에 대한 생각, 그게 반성적 읽기가 되죠. 그러니까 1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생각하며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서 정보를 보완할, 나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보충하는 그런 읽기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한 것만 갖고 끙끙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내 생각에 이 글 밖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얻어온다. 이런 것들이 다 능동적 읽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문해력은 선천적인 것이다와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해력은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수긍해버린, 나에게는 이 문해력은 선천적인 것이야, 이번 생에서는 문해력이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가 또는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기술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능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이 내가 이런 식으로 읽어서 좀 더 대학 생활에서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팁으로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